이번 영상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텝 6을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요. 스텝 6을 보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차원 변환을 위해서 3x3 매트릭스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선은 회전한 다음에 위치 이동을 하고요. 다음에 점선은 위치 이동을 한 다음에 회전 이동을 하는 걸 이제 됩니다. 선형 변환, 표준 선형 변환에서는 위치 변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위치 변환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먼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호모지니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호모지니어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차라고 번역이 되고요. 일단 먼저 호모지니어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펑션은 어떤 fxy가 주어졌을 때이 f의 파라미터 x에 대해서 tx, 파라미터 y에 대해서 ty라고 정의했을 때 이 식이 t의 어떤 알파승, t to the power of alpha, 다음에 f의 xy로 그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를 살펴보면요. fx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경우는 xy 대신에 tx, ty를 넣으면요. 치환을 하고 전개를 하면 x제곱으로 묶여서 x제곱 y제곱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함수에 대해서는 tx, ty는 t의 제곱 fxy가 되죠. 그래서 fx는 x제곱 y제곱은 호모지니어스 펑션이 됩니다. 두 번째 함수를 살펴보면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2 이렇게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xy 대신에 tx, ty를 넣어서 전개를 해보면 상수항 때문에요. 관계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펑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모지니어스 펑션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상수항이 포함되면 호모지니어스 펑션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펑션은 어, 언제 유형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펑션의 특징이요. 미분을 적용을 하면요. 보십시오. 이 미분의 그 체인 룰,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xy가 호모지니어스 펑션이면 체인 룰에 의해서요. 미분을 하더라도 원래 f에 대한 미분식이 그 변경된 파라미터 tx, ty를 가지는 그 식에서도 원래 f 프라임 x, y 식이 남아있는 그런 유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펑션의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니어 이퀘이션 1차식 지금 2차식을 금방 살펴봤는데 1차식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차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차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호모지니어스 펑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식은 보면요. 이것은 호모지니어스 펑션입니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x 플러스 8y 형태는요. 호모지니어스 펑션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1차식이 여러 개 나열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1차식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더 간단하게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리니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상수항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되죠. 만약에 위치 변환이 없다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리니어 시스템은 거의 뭐 1대1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3x 플러스 4y 해서 결과값이 0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결과값도 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xy를 주면 결과로 0, 0이 나오도록 하는 xy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x는 뭐고 y는 뭐고. 만약에 결과로 6, 0을 그 상수항을요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요 이렇게 하면요 그 뭐 리니어 시스템을 역시 푸는 거죠. 근데 이 리니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민한 사람은 이해하셨을 건데요. 37을 첫 번째 베이시스, 그다음에 47을 두 번째 베이시스로 하는 리니어 트랜스폼 선형 변환과 그의 정보가 유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선형 변환, 예, 선형 변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선형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칼럼이 첫 번째 베이시스, 그다음에 두 번째 칼럼이 두 번째 베이시스입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xy를 주면 이 xy를 변환되기 전에 베이시스 xy가 이 새로 변환된 이 베이시스에서 어떻게 변환될지를 원래 좌표에서 찾는 거죠. 그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식을 1차 식으로 전개해서 적어보면요. 그 요 식이니까요. 요 식은 x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해서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1차식은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차식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식 두 개를 리니어 그 시스템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 00이 되는 이 리니어 시스템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혹은 1, 2 결과가 1, 2가 되도록 x, y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원래 선형 변화는 입력으로 x, y를 주면요. 출력으로 변환된 그 새로운 베이시스에서의 좌표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새로 어떻게 변환을 했더니 이 리니어 시스템 상으로 변환을 했더니 그 새로운 좌표값이 1, 2가 나왔다. 그러면 1, 2가 나오도록 하는 원래 좌표 XY 값은 얼마인지 그걸 묻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선형 시스템을 풀이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 전의 위치, 그 변환하고 나서 1, 2가 나오도록 하는 원래 XY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게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는 게 됩니다.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을 전개를 해보면 y는 2x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2x 빼기 1을 첫 번째 식에 여기 넣을 수 있죠. 두 번째 식에 넣을 수 있죠. y 대신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3x는 3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됩니다. 그러고 x가 1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y가 1이 되는 거죠. 1,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y를 1, 1을 구했습니다. 이 값이 1, 1이 됐죠. 이거 의미는 뭔가 하면 원래 좌표 1, 2를 입력으로 주면 변환된 베이시스 상에서 그 값은 1, 1에 해당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까요? 입력으로 1, 2를 줬습니다. 1, 2, 1, 2죠. 요 값이죠. 근데 변환된 베이시스, 지금 베이시스는 2, 이 보면 2, 1,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게 i, 이게 j가 되는 거죠. 변환된 베이시스 상에서 이 값은 얼마인가 하면 1, 1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의미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1, 2를 주면 이 값은 변환된 베이시스 상에서 1, 1에 위치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해를 구한다는 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니어 시스템에서 해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혹은 뭐 대학교에 선형대수 배웠을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원래 표준 베이시스 상에서 1차식은 직선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1차식이고요. 두 번째 1차식이었죠. 그래서 그 실제로 해의 의미, 1, 1의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위치가 1, 1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저는 간단한 그 식을 그릴 때는 specq라는 툴을 씁니다. specq에서 2x 빼기 1,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2.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펑션 키 5번을 누르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을 각각 1, 1로 하고요. min, max 값도
세팅을 한 다음에 그려보면 첫 번째 파란색 선이 첫 번째 그 직선이고요. 이 두 번째 직선입니다. 11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위치가 1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그 1차원 시스템 그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을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이퀘이션이 여러 개인 것을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x의 개수를 첫 번째 베이시스,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두 번째 베이시스, 그 다음에 g의 개수를 세 번째 베이시스라는 새로운 베이시스의 좌표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여기서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1차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면요. 없다면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못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개수들만 모아서 이렇게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상수항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매트릭스를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서 상수항이 모두 0이라면 이 상수항이 모두 다 0이라면 그때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을요 리니어 시스템으로 나타냈을 때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도록 해줘야지 리니어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에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일 때만 그거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 그 회전 이동과 크기 이동은 그 리니어 시스템과 1대1 대응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1대1 대응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위치 변환이 들어가 버리면 위치 변환이 들어간단 말은 변환 후에 뭔가 위치 값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상수항이 생기거든요. 그걸 나타낼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이제 하는 게 그 다음 영상에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상수항이 모두 0인 경우에는요. 모든 변수값이 0이 되면 0이면 성립하는 당연한 해를 가지는데 그때 그 리니어 그 시스템을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에서는 이 리니어 시스템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수항이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력을 예리하게 가정을 하고 조정을 하면요. 모든 리니어 시스템을요. 그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때 그 1차원 변환에서 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써서 위치 변환, 크기 변환,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매트릭스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의 위치 변환을 트리키하게 추가한 그 변환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은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고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위키를 찾아보니까 가우스 소급법은 한글 위키 혹은 영문 위키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글 위키에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문 위키에서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으로 찾아보면 그 알고리즘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제와 알고리즘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